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장 휴머럴 이뮨 리스판스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의 강의 목적은 B세포의 항체 생산에 있어서 T세포의 도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흉선 의존 항원과 흉선 비의존 항원을 비교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세포의 도움을 받으려면 B세포가 항원 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또 배중심에서 이 follicular dendritic 셀과 follicular helper T 셀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의에 사용될 핵심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체에 의한 면역 반응을 humoral immune response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체액성 면역으로 번역합니다. 그 이유는 이 휴머라는 단어의 어원이 그 액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항체에 의한 면역 반응을 굳이 항체 면역 반응이라 부르지 않고 체액성 면역이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항체는 단백질이고,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 있는 액체에 녹아 있으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혈액이나 림프액, 또 점막 표면의 점액, 또 세포와 세포 사이의 액체, 이런 데도 다 항체가 녹아 있죠. 또 우리가 분비하는 눈물이나 땀, 모유에도 항체가 있으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항체는 B셀이 만들어내죠. 병원균이 침투를 하면은 병원균의 특이적인 항체를 가진 B셀이 활성화가 돼서 플라즈마 셀이 되면서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 중에 이 T 헬퍼 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항체는 다음에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가 뉴트럴라이제이션, 중화가 되죠. 병원균이나 독소 표면에 항체가 결합해서 이들의 작용을 막는 것이 중화가 됩니다. 두 번째는 압소나이제이션, 압소닌화가 되죠. 병원균의 표면에 항체가 결합해서 식작용이 잘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체 활성화입니다. 항체가 결합하면은 보체가 활성화돼서 멤브레인 어택 컴플렉스가 만들어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병원균을 제거하는 거죠. 물론 이 보체 자체가 압소닌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B셀이 활성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B셀이 활성화되려면 T 헬퍼 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T셀의 도움 없이도 항체를 만들 수 있는, 항체 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항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항원들을 Thymus Independent Antigen, 줄여서 TI 항원, 그렇게 부릅니다. 왜 흉선 비의존형 항원이라고 하느냐? 흉선에서는 T셀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흉선 비의존형이라는 얘기는 결국 T셀에 의존하지 않고 항체를 생산하는, 항체 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항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TI 항원의 예로 박테리아 표면에 당 단백질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 표면은 여러 개의 단백질이 있으니까 수천 수만 개의 당 단백질이 B셀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 한 마리와 B셀이 접촉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항체들이 한꺼번에 항원과 결합을 하겠죠. 그럼 이 여러 개의 항체에서 또 여러 개의 B셀 리셉터를 통해서 신호가 합해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신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 박테리아는 여러 가지 팸프가 있죠. 그래서 LPS와 같은 팸프가 이 톨라이크 리셉터와 같은 그런 패턴 레코그니션 리셉터를
자극하면 여기서도 신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작용해서 이 B셀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T셀이 도움을 주지 않아도 B셀을 자극해서 항체를 분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자극할 경우는 아이소타입 스위치가 잘 일어나지 않고 IgM 항체가 대부분 만들어진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도 예외는 있습니다만 그건 뒤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TI 항원에 대비되는 것이 Thymus Dependent Antigen 또는 TD 항원이죠. 이건 흉선 의존형 항원이다. 결국 이 항원이 항체 생산을 유도하려면 T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TD 항원의 예로 박테리아의 외독소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의 외독소는 박테리아가 만들어서 주변으로 이렇게 분비하는 그런 독소입니다. 그래서 이 외독소는 여러 개가 한꺼번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떨어져서 작용을 하니까 B셀의 항체를 한꺼번에 여러 개 자극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만 딱 자극해서 신호가 좀 약하죠. 그럼 이 약한 신호를 보완하기 위해서 B셀 리셉터, 코 리셉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CD21과 CD19으로 구성된 이 B셀 리셉터의 코 리셉터가 이 항원 표면에 컴플리먼트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C3B나 그러니까 컴플리먼트 액티베이션에 의해서 C3B나 이런 게 붙어 있으면 CD21, CD19을 자극해서 신호를 발생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충분한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항원이 그러니까 이 항원이 항체 생산을 유도하려면 T셀의 도움이 필요한데 T셀이 자극받으려면 이 T셀 리셉터와 MHC 사이에 어떤 결합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B셀은 결합한 항원을 내재화합니다. 그래서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서 분해한 다음에 MHC 클래스 2를 통해서 항원 제시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 맞는 T셀 리셉터를 가진 헬퍼 T셀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도움의 종류는 이렇게 CD40 라이겐드, 헬퍼 T셀이 발현하는 CD40 라이겐드가 B셀의 CD40를 자극해서 신호를 발생하기도 하고 또 헬퍼 T셀이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B셀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신호가 동시에 작용하면은 B셀이 활성화가 돼서 이 배중심에서 그러니까 저미널 센터에서 계속 증식하면서 플라즈마 셀이 되죠. 근데 플라즈마 셀이 되면서 또 아이소타입 스위치, 소마틱 하이퍼뮤테이션, 어피니티 매추레이션 그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여기서는 IgM 항체가 있었을지라도 아이소타입 스위치가 일어나서 IgG나 IgE 혹은 IgA를 만드는 그런 B셀로 분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CD40 라이겐드의 접촉을 통한 신호가 아이소타입 스위치나 소마틱 하이퍼뮤테이션을 일으키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는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T 헬퍼 셀이 어떤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느냐에 따라서 IgG로 아이소타입 스위치가 일어날 것인가 또는 IgE, IgA로 어떤 아이소타입으로 스위치가 일어날지 그런 것들은 사이토카인이 결정한다. 그건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B셀이 T셀의 도움을 받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첫 번째 단계는 수지상 세포가 이 바이러스를 잡아먹고 분해해서 MHC를 통해서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제시된 항원의 특이적인 나이브 T셀이 활성화돼서 이펙터 T셀로 분화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바이러스의 특이적인 항체를 가진 B셀이 이 바이러스에 결합을 하고 또 바이러스를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서 분해하고 MHC를 통해서 항원 제시를 합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는 여기서 만들어진 이펙터 T셀이 B셀이 제시하는 항원을 인식해서
이제 시냅스를 만들고 도움을 주는 과정이죠. 그래서 CD40 라이겐드를 통한 결합, 또 사이토카인을 통한 신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B셀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MHC에 의해서 제시되는 그 바이러스의 부위를 T셀 에피토프라고 하는데, 이거 보통 이제 단백질이 분해돼서 펩타이드가 돼서 MHC에 의해서 제시가 됩니다. 또 항체가 결합하는 부위,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표면에 항체가 결합하는 부위는 뭐 단백질일 수도 있고 지질일 수도 있고 또 탄수화물일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부위를 B셀 에피톱이라고 하죠. 네,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헬퍼 T셀은 같은 항원을 인식하는 B셀을 활성화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X라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이적인 B셀과 T셀이 있겠죠. 그래서 이 T셀이 도움을 줄 때는 똑같은 X 바이러스를 인식하는 그런 B셀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Y라는 바이러스가 있으면 여기에 특이적인 B셀과 T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 T셀이 도움을 줄 때는 이들 사이에서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지상 세포가 항원을 제시할 때 이 T셀이 특정한 T셀 에피톱을 보고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이펙터 셀이 되는데, 도움을 줄 때는 똑같은 항원을 제시하는 또는 똑같은 T셀 에피톱을 제시해야만 인식하고 도움을 주게 되죠. 똑같은 T셀 에피톱을 가지려면 같은 바이러스이어야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일 때도 성립되는 얘기인데, 항원이 단백질일 때도 같은 이야기가 성립합니다. X라는 단백질과 Y라는 단백질이 있을 때 그 이제 도움을 주려면 같은 항원을 인식하여야만 T셀이 B셀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같은 항원이지만 이 B셀이 인식하는 부위와 T셀이 인식하는 부위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B셀은 보통 이 단백질 항원의 표면에 있는 또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진 그런 부위에 결합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붉은색이 B셀 에피톱인데, 근데 이 MHC에 의해서 제시되는 이 T셀 에피톱은 여기 B셀 에피톱과 같을 필요는 없죠. 이 단백질이 분해돼서 MHC에 결합을 하게 되니까 이 T셀 에피톱은 항원의 내부에도 존재를 합니다. 표면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헬퍼 T셀은 같은 항원을 인식하는 B셀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때 이 B셀이 인식하는 부위와 T셀이 인식하는 부위는 같은 항원이라도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2차 림프 기관에서 이 B셀이 어떻게 이동하면서 T셀의 도움을 받는지 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플린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화이트 펄프와 레드 펄프로 나눠지고, 이 화이트 펄프는 동맥을 주변으로 발달해 있죠. 그리고 이 화이트 펄프를 이 T셀이 많이 있는 T셀 존과 그리고 B셀이 많이 있는 폴리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폴리클 안에는 B셀이 있고 T셀 존에는 T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B셀, T셀로 나눠지는 이유는 이 키모카인 때문에 그런데, 이 CCL21이라는 키모카인은 CCR7을 수용체로 합니다. 또 CXCL13이라는 키모카인은 CXCR5를 수용체로 합니다. 그리고 이 T셀 존에서는 수지상 세포가 CCL21을 발현해서 이 T셀을 불러 모으는데, 이 T셀은 CCR7을 많이 발현하고 있고 CXCR5는 발현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여포에서는 여포 수지상 세포죠. 이 FDC 셀들이 CXCL13을 많이 발현해서 이 B셀을 불러 모으는데, 이 B셀들은 CXCR5는 많이 발현하지만 CCR7은 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모카인에 의해서 T셀과 B셀이 다르게 분포를 하는데, 어떤 감염이 일어나서 수지상 세포가 항원 제시를 하고 이 나이브 T셀이 이펙터 T셀로 분화하면서 이 세포들이 CXCR5의 발현량을 늘립니다. 그러면 여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반대로 B셀은 이 항원과의 접촉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고 나면은 CCR7의 발현량이 증가합니다. 그럼 여포에서 T셀 부위로 이동하겠죠. 그 이동하면서 이 여포의 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T셀과 B셀이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T셀의 도움을 B셀이 받게 되고, 그 B셀들은 이 폴리클을 저미널 센터로 바꾸면서 이제 아이소타입 스위치, 소마틱 하이퍼뮤테이션, 어피니티 매추레이션 뭐 이런 게 일어나면서 이 항체를 만들기 시작하죠. 근데 이 헬퍼 셀들은 그 일부 세포는 이제 스플린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 온몸을 순환하는데, 또 일부 세포들은 이 폴리클에 그대로 남아있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을 이 폴리큘러 헬퍼 T셀이라고 하죠. 근데 이 폴리큘러 헬퍼 T셀은 또 어떤 사이토카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수지상 세포와 이 나이브 T셀의 결합에 의해서 이 세포가 T헬퍼 1으로 분화한다. T헬퍼 1 세포로 분화한다면 이 폴리큘러 헬퍼 T셀도 T헬퍼 1에 해당하는 사이토카인을 만드는 그런 폴리큘러 헬퍼 T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페론 갬마 같은 걸 많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 수지상 세포와 나이브 T셀의 결합에 의해서 이 T셀들이 T헬퍼 2로 분화한다면 이 폴리큘러 헬퍼 T셀도 IL4와 같은 그런 T헬퍼 2 사이토카인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 T셀이 T헬퍼 17으로 분화한다면 폴리큘러 헬퍼 T셀은 IL17을 만드는 그런 폴리큘러 헬퍼 T셀로 바뀌게 됩니다. 여포의 FDC 세포가 그 세포 표면에 항원을 많이 붙들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림프 노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림프 노드의 이 림프관을 따라서 이 항원이 들어오는데, 이 항원은 압선인화된 상태입니다. 압선인화 되었다는 얘기는 항체나 보체가 달라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subcapsular macrophage 이런 것들이 이 FC 리셉터나 컴플리먼트 리셉터를 통해서 이 압선인화된 항원과 결합을 합니다. 근데 이 매크로페이지가 이걸 식작용으로 없애지를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FDC 세포에게 넘겨주는 거죠. 근데 이 FDC 세포들도 FC 리셉터나 컴플리먼트 리셉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압선인화된 항원을 세포 표면에 붙들고 있고 식작용으로 먹지는 않습니다. 먹지 않고 항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B셀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포라고 부르는 폴리클은 프라이머리 폴리클과 세컨더리 폴리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프라이머리 폴리클 안에는 resting B셀, 그러니까 활성화되지 않은 B셀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폴리클에 있는 B셀 중에 일부가 이제 항원을 만나고 또 T셀에 의해서 도움을 받으면은 증식하기 시작하죠. 증식하면서 이 저미널 센터, 배중심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중심이 있는 폴리클을 세컨더리 림포이드 폴리클이라고 부릅니다. 림프 노드에서
B셀이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배중심에서 만들어진 플라즈마 셀은 또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림프 노드의 구조를 보면은 B셀이 많은 콜텍스와 T셀이 많은 파라콜텍스, 모듈라,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 백혈구 세포들은 림프관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혈관을 통해서도 림프 노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혈관에 만약 나이브 B셀이 있다, 그럼 혈관에 있는 나이브 B셀들은 하이 엔도실리얼 베뉴를 통해서 림프 노드 조직으로 이동한 다음 폴리클로 가게 됩니다. 폴리클에서 항원을 만나고 T셀의 도움을 받으면은 맨 처음 형성하는 것이 프라이머리 포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세포들이 일부 증식해서 덩어리를 만드는 거죠. 이 프라이머리 포커스에 있던 세포들이 이제 폴리클로 이동해서 저미널 센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미널 센터에서 아이소타입 스위치, 소마틱 하이퍼뮤테이션, 어피니티 매추레이션 뭐 이런 게 일어나서 플라즈마 셀이 됩니다. 이 플라즈마 셀들은 다시 이 파라콜텍스 모듈라를 거쳐서 이 림프관을 따라서 떠나게 됩니다. 그 림프관은 나중에 가서는 또 다시 혈관과 합해지죠. 플라즈마 셀은 혈액이나 림프액을 따라서 온몸을 순환하다가 이 골수에 가게 되면 거기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감염 부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골수에서 항체를 만들어서 그 항체가 이제 온몸을 순환하게 되는 거죠. 저미널 센터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저미널 센터는 라이트 존과 다크 존으로 나눕니다. 이 라이트 존에는 폴리큘러 헬퍼 T셀이나 폴리큘러 덴드리틱 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여기 있는 B셀들은 센트로사이트라고 부르는데 증식을 많이 하지 않지만 항체를 많이 만드는 그런 세포들입니다. 그리고 다크 존에는 센트로블라스트라고 하는 B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있는 B셀들은 증식은 상당히 많이 하지만 항체를 많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B셀들은 이 라이트 존과 다크 존을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분화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걸 설명하는 것을 사이클릭 리엔트리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모델에 의하면 라이트 존에서는 이 폴리큘러 덴드리틱 셀이 있고 그 표면에 항원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특이적인 항체를 가진 B셀들이 결합을 하고 이 항원을 내재화해서 항원 제시를 하면은 폴리큘러 헬퍼 T셀이 도움을 주고, 그렇게 도움을 받은 B셀은 이 다크 존으로 가서 증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식을 하는 과정 중에 아이소타입 스위치나 소마틱 하이퍼뮤테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마틱 하이퍼뮤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B셀이 가지고 있는 항체의 친화력에서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어떤 B셀들은 원래보다 높은 친화력을 가진 항체를 만들게 되고, 또 어떤 B셀들은 원래보다 낮은 친화력의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B셀들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쟁에서는 높은 친화력의 항체를 가진 B셀이 유리하니까 그런 세포들이 이제 선택이 돼서 T 헬퍼 셀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클로널 셀렉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클로널 셀렉션이 일어나면은 B셀의 그 B셀이 만드는 항체의 어피니티가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 존과 다크 존을 오가면서 소마틱 하이퍼뮤테이션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클로널 셀렉션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 항체의 어피니티가 점점 증가해서 어피니티 매추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플라즈마 셀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이상으로 핵심 단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